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리는 게 참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요즘 날씨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최근에 안드레 에치먼의 Find Me를 읽고 역시 너무 좋아서 들고 왔습니다. Find Me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Call Me By Your Name의 후속작이에요. Call Me By Your Name이 완연한 여름의 배경이라면 Find Me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기분? 그렇습니다. 네, Find Me는 엘리오의 아버지의 성함이 세뮤얼인데요. 세뮤얼의 이야기가 큰 축으로 나오고 그리고 엘리오의 이야기, 다음으로 올리브의 이야기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Call Me By Your Name이 두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어떤 첫사랑의 서사라면 Find Me는 각 캐릭터의 내면이 좀 더 깊이 드러나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유려한 스토리라인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삶의 진짜 사랑을 찾는 하나의 과정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출판사에서 주신 메일을 통해서 Find Me 역시 영화화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전작을 연출한 구아다니노 감독은 물론이고 티모시 샬라메, 아미 해머 등 전작의 배우들도 모두 돌아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유명한 각본가가 참여한다고도 해요. 어떻게 각색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소설을 다시 읽으며 기다려보죠. 클래식을 좋아하신다면 소설을 이해하기에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문외한이라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읽을 때는 본문에 등장하는 바흐의 아리우소를 찾아서 들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럼 작가 소개 후에 이어가 볼게요. Find Me 안드레 지먼 지음 정지현 옮김 도서출판 잔 지은이 안드레 에치먼 1951년 1월 2일 이집트 출생 뉴욕 대학에서 작문을 공부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프랑스 문학을 가르쳤다. 지금은 작가로 활동하는 한편 뉴욕 시립대학 대학원에서 비교 문학을 강의하며 가족과 함께 맨해튼에 살고 있다. 1995년 회고록 아웃 오브 이집트로 화이팅 어워드 논픽션 부문을 수상했고 1997년 구겐하임 펠로십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 Call Me By Your Name으로 람다 문학상 개의소설 부문을 수상했다. Call Me By Your Name, 8개의 하얀 밤, 하버드 광장, 수수께끼 변주곡, 아웃 오브 이집트, 폴스 페이퍼, 알리바이 등을 출간했다. 누군가 피아노 뚜껑을 열어 연주하고 있었다. 나는 듣자마자 바흐의 곡임을 알았다.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피아노 주위에 모여 있었다. 연주자는 폴이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걸까? 예상치 못한 일이기에 나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러그도 다른 짐들과 함께 붙여버려서 피아노 소리가 더욱 맑고 풍성했다.
완전히 텅 빈 바실리카에서 연주하듯 텅 빈 아파트에 메아리 쳤다. 폴이 유물과도 같은 피아노에 유혹을 느끼리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그 곡을 이렇게 연주하리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 연주는 몇 분 동안 이어졌다. 나는 그의 등 뒤로 다가가 머리를 잡고 목덜미에 키스하며 제발, 제발 다시 연주해달라 애원하고 싶을 뿐이었다. 무슨 곡인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듯했다. 폴의 연주가 끝나고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마침내 남자친구가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와 폴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연주를 그만하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폴이 갑자기 시니케의 곡을 연주해 모두를 웃게 했다. 그 곡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광인 버전으로 보헤미안 랩소디를 연주하기 시작하자마자 모두가 웃었다. 폴의 연주가 중간에 이르렀을 때 나는 창턱 아래 라디에이터를 감싼 금속 덮개 위에 앉았다. 에리카가 조용히 옆에 와서 앉았다. 벽난로 위 선반에 놓인 접시를 건드리지 않고 좁은 공간을 파고드는 고양이처럼. 그녀는 남편을 찾으려고 고개만 돌렸는데 오른쪽 팔꿈치를 내 어깨에 기댔다. 그녀의 남편은 두 손으로 와인잔을 들고 반대편 끄트머리에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그녀가 미소 짓자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해졌다. 그녀는 피아노 연주자를 보려고 다시 고개를 돌린 뒤에도 내 어깨에 놓은 팔꿈치를 떼지 않았다. 알고 하는 행동이었다. 대담하지만 망설이는 듯한. 하지만 나는 다른 데 집중할 수 없었다. 몸을 그렇듯 여유롭고 편안하게 움직이는 게 존경스러웠다. 어느 장소에서나 침묵을 다지는 데 익숙한 자신감 넘치는 성격에서 나오는 행동이었다. 내가 스킨십을 해도 사람들이 언짢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한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그녀의 여유로운 믿음이 고마워서 내 어깨와 가까운 그녀의 손으로 내 손을 가져갔다. 그렇게 하면 그녀의 팔꿈치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면서 그녀가 보여준 우정에 감사하기 위해 손을 가볍게 꾹 눌렀다.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지만 이내 팔꿈치를 뺐다. 주방에 있던 미콜이 와서 라디에이터 옆에 서더니 내 다른 쪽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에리카의 팔꿈치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폴의 남자친구가 그에게 다들 곧 돌아갈 시간이니 연주를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친구는 한번 연주를 시작하면 멈추지 않거든요. 할 수 없이 내가 흥을 깨뜨리는 악당 역할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때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피아노에 앉아있는 폴에게 다가갔다. 한쪽 팔을 그에게 두르고 바흐의 아리오소를 안다고 그가 그 곡을 연주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나도 몰랐어요. 그 자신도 놀랐다는 것을 매우 솔직하고 신뢰가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그는 내가 바흐의 카프리치오를 안다는 걸 기뻐했다. 아리오소는 길 떠나는 형을 위한 카프리치오의 한 악장이죠. 당신도 떠나는 거니까 의미 없는 곡이 아니죠. 원하면 다시 연주해 줄게요. 정말 상냥한 남자구나 생각했다. 당신이 곧 떠나니까요. 그가 다시 말했다. 모두가 그 말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순수한 인류에는 많은 손님 앞에서 드러내거나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내 안에서 끄집어냈다. 폴이 다시 아리오소를 연주했다. 나를 위한 연주였다. 나를 위한 연주임을 모두가 알았다. 그도 분명 알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만나지 못할 터
작별과 떠남이 그토록 끔찍하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폴이 모르고 또 알 수도 없는 것은 20년 전 누군가 나를 위해 이 아리우소를 연주해 주었고 그때도 떠나는 사람이 나였다는 사실이다. 이 연주를 듣고 있니? 그날 저녁 그 자리에 없지만 나에게는 절대로 부재하지 않는 단 한 사람에게 물었다. 듣고 있어요. 너는 알 거야. 내가 긴 세월 동안 내내 허우적거린 거 너는 잘 알 거야. 알아요.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였는걸요. 넌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곡을 들려주었구나. 그러고 싶었어요. 그럼 넌 잊지 않은 거구나. 당연히 잊지 않았죠. 폴이 연주하는 동안 나는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무방비 상태의 품위와 다정함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그동안의 내 삶이 어떠했고 아직 어떤 가능성이 있고 또 없는지에 대해 신비롭고 매력적인 말들이 흘러나오는 걸 알 수 있었다. 선택은 피아노 건반과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폴은 바흐의 아리우소가 끝나자마자 사무일 페인베르크가 편곡한 합창 전주곡을 연주하겠다고 선언했다. 남자친구를 보며 5분이면 돼. 약속할게. 라고 다독였다. 짧은 합창 전주곡이지만 그가 연주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덧붙였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연주할 때마다 내 삶도 바뀌거든요. 나에게 하는 말일까? 내 삶에 대해 어떻게 알고? 하지만 그는 알았을 것이고 나도 그가 알기를 바랐다. 음악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말은 순간 나에게 더없이 명료한 의미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 말이 순식간에 다시 내게서 빠져나갈 것 또한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의미가 영원히 음악에만, 그 젊은이가 나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만 앞으로 매일 듣고 싶어지는 음악을 들려준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저녁에만 묶여있는 것처럼. 아니면 바흐 덕분에 한결 환해진 가을밤 때문일까? 내가 좋아하고 음악이 주는 위안 속에서 더욱 좋아진 사람들로 가득한 횡댕그렁한 아파트를 잃어야 하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음악은 인생이라 불리는 것의 전조가 되기 때문일까? 그 울타리에 갇힌 음악과 마법의 주문 때문에 더욱 또렷해지고 더욱 현실적. 아니, 비현실적이 되어버린 삶. 아니면 피아노에 앉아 나를 올려다보며 원하면 다시 연주해 줄게요 라고 말한 폴의 얼굴 때문일까? 어쩌면 폴의 말은 이런 의미였을지도 모른다. 친애하는 벗이여, 음악이 그대를 바꾸진 않더라도 적어도 완전히 그대의 것인 무언가를 떠올리게 해줄 수 있어야 해요. 비록 흔적은 놓쳤지만 영영 사라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음으로 손짓하면 다시 대답하는 것. 음과 음 사이에 제대로 닿은 손가락과 적절한 무음으로 오랜 잠에서 살포시 깨어나는 정령처럼. 다시 연주해 줄게요. 20년 전 누군가가 나에게 비슷한 말을 했다. 내가 편곡한 바흐곡이에요. 라디에이터에서 내 옆에 앉은 에리카와 피아노에 앉은 폴을 보며 그들의 삶도 바뀌기를 바랐다. 오늘 밤으로 인해, 음악으로 인해, 나로 인해. 어쩌면 나는 그저 그들이 내 과거의 무언가가 떠오르게 해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과거 같은 것, 기억 같은 것.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 보이지 않는 삶의 워터마크 같은
깊은 층과 겹을. 그때 다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잖아요. 맞잖아요. 당신이 찾고 있는 건 오늘 밤 음악이 불러낸 바로 나잖아요. 에리카와 폴을 보니 전혀 짐작조차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우리 세 사람을 연결해주는 너무도 연약한 다리는 오늘 밤이 지나면 와르르 무너져 하류로 떠내려갈 것이다. 프로세코 와인과 음악, 차우드 흐리 박사의 핑거푸드로 무르익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오늘 이후로 사라질 것이다. 치약 이야기나 하고 성질 나쁘고 입냄새마저 지독한 요가 강사를 흉보기 전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퇴보할 수도 있다. 정말 지독한 냄새라고 수업이 끝나서 시간이 생기자마자 그녀는 말했지. 폴의 연주를 들으며 뉴햄프셔의 우리 집을 생각했다. 허드슨강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그곳의 모든 것이 아득하고 애달프게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 가구를 풀고 집안의 먼지를 털고 환기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대학으로 떠나서 아내와 둘이 마주 앉아 급하게 치울 평일 저녁 식사도. 우리 부부는 가까우면서도 멀었다. 무모한 불꽃, 열정, 배꼽이 빠져라 자지러지는 웃음, 아리고 나이트바로 달려가 주문하는 감자튀김과 마티니 2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빠르게 사라질 줄이야. 나는 결혼이 우리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줄 거라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들 없이 둘만 남아 뉴욕에서 지내다 보면 가까워질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아내보다 음악, 허드슨강, 저 두 사람과 더 가까웠다. 아는 것 하나 없고 그들의 삶이나 클라이브, 파트너나 남자친구에 대해 궁금하지도 않은 두 사람과 합창 전주곡이 실내를 가득 채우고 소리가 약간 커질 때 내 마음은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술에 살짝 취해 피아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늘 그랬다. 그럴 때면 피아노 소리가 바다와 기나긴 세월을 뚫고 나아가 누군가가 연주하는 오래된 스타인웨이 피아노까지 닿았다. 그 사람은 오늘 밤 바흐의 손짓으로 불려와 횡댕그렁한 거실을 맴도는 정령처럼 나에게 일깨워 주었다. 우린 여전히 똑같아요. 떠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런 순간이면 그는 늘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얼굴에서 야유하는 듯한 나른함을 뿜어내며 우린 여전히 똑같아요. 떠내려가지 않았어요. 뉴햄프셔로 나를 찾아온 5년 전에도 그 말을 할 뻔했다. 나는 매번 그에게 상기시키려고 애쓴다. 나를 용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지만 그는 장난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내 말을 허이허이 쫓아버린다. 절대 화내는 법 없이 미소 지으며 셔츠를 벗고 반바지 차림으로 내 무릎에 앉는다. 허벅지를 내 허벅지에 걸치고 음악과 옆에 앉은 여자에게 집중하려는 내 허리를 두 팔로 꽉 껴안고 키스하려는 듯 얼굴을 바짝 붙이고 속삭인다. 바보 같으니 내가 하나가 되려면 두 명의 내가 필요해요. 난 여자이고 남자이고 둘 다이기도 하죠. 당신이 나에게 둘 다였으니까. 나를 찾아요, 올리버. 날 찾아줘요. 그의 목소리는 전에도 나를 여러 번 찾아왔지만 오늘 밤 같은 적은 처음이었다. 뭐라고 말 좀 해봐. 제발 무슨 얘기든 더 들려줘. 라고 말하고 싶었다. 나 자신만 허락하면 신중한 말과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그에게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뗄 수 있었다. 오늘 나는 그간의 연락을 받으면 너무나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 만큼 취했다.
그 생각이, 음악이, 피아노를 치는 젊은 남자가 황홀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의 침묵을 깨뜨리고 싶다. 항상 네가 먼저 말을 걸었잖아. 뭐라고 말 좀 해봐. 내가 있는 곳은 새벽 3시네. 어디야? 뭐해? 혼자 있어? 내가 두 마디만 해도 나에겐 모든 게 대역이 되어버려. 나 자신, 내 삶, 일, 집, 친구들, 아내, 아들들, 그리스의 불, 그리스의 3단 노선, 그리고 폴 에리카와의 작은 로맨스까지 모든 게 가림막이 되어서 삶 자체가 우회로로 변하지. 그리고 너만이 존재하는 거야. 난 네 생각만 해. 오늘 밤 내 생각을 하고 있니? 내가 깨운 거야? 그는 대답이 없다.